국내 연구진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자이로스코프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인비행, 유도무기, 잠수함, 우주선 등의 필수적인 관성항행은 물론 지구과학에 필수적인 측지학에 있어 자이로스코프의 해상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한 것입니다. 위성 항법장치나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등의 위치하기 및 항법장치 등에도 보다 정밀하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한병승 교수 연구팀이 파동 양자과학의 결과인 결맞음 드브로이파를 산약 자이로스코프에 적용한 퀀텀 자이로스코프 이론을 발표했다고 20일 전했습니다. 자이로스코프란 회전체의 역학적인 운동을 관찰하는 실험기구로 광섬유 자이로가 대표적입니다. 기존 산약 자이로스코프의 해상도를 최소 4배 초월하는 퀀텀 산약 자이로스코프를 동일 조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입니다. 최근에는 MEMS 기술을 적용해 초소형 전자부품으로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널리 사용되며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자동차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좋은 자이로 센서는 산약 기반으로 수백 제곱미터 크기의 링 레이저 간섭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구 회전 오차한도를 1억 분의 1 이상의 해상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광섬유 자이로스코프를 이용해 고해상도를 확보할 수 있기에 이는 드론, 유도무기, 잠수함 등에 있어 필수적인 관성항법의 핵심 기술로 꼽힙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퀀텀 자이로스코프란 기존 자이로스코프와 동일한 구조를 갖대 중점 마하젠더 간섭기에 기초한 CBW 양자 센서 기법을 적용해 각 가속도 변화량을 양자 기법으로 측정하는 물체의 회전 변화율에 대한 양자 센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CBW 양자 센서 기법을 한병승 교수가 최초로 제안한 것입니다. 함 교수는 양방향 회전을 기본으로 하는 자이로스코프에 있어서는 왕복 경로 간섭계가 자동적으로 구성되기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인공태양 분야에서도 격차를 벌리며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한국의 인공태양 K스타가 핵융합 발전 최적 온도인 섭씨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30초 동안 운전하는 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20초 연속 운전에 성공하며 세계 핵융합 장치 중 최장 기록을 달성한 후 올해 10초간 연장에 성공한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가열 성능 향상, 최적 자기장 조건 확보에 따른 플라스마 제어 기술이 개선되면서 핵융합로 운전을 위한 차세대 운전 모드인 내부 수송 장벽 모드의 안정성이 향상된 결과입니다. 윤시우 핵융합련 K스타 연구본부장은 중국도 K스타처럼 이온 온도를 높이는 중성 입자빔 가열 장치를 갖고 있지만 아직 제 성능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융합련은 ITB 모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실시간 피드백 제어 기술을 확보하는 등 관련 연구를 통해 2026년 1억도 초고온 플라스마 유지 300초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유석재 원장은 핵융합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에 원리인 핵융합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탄소가 나오지 않는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핵융합 핵심 기술을 제때 확보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에너지 강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한국 사랑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취임한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를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영화와 음악 등 대중문화를 비롯해 김치와 같은 음식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바라도 대통령의 한국 사랑은 23일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제가 취임한 이후 아시아에 처음으로 방문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그곳이 한국이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코스타리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연설에서 코스타리카가 미주의 한국으로 불리길 희망한다며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양 정상은 약식회담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국을 존경하고 김치를 좋아한다 했고 문 대통령은 김치를 좋아하면 한국을 다 아는 것이라고 화답했었습니다. 양 정상은 이날 다시 만나 양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분야별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 친환경 성장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디지털화, 탈탄소화, 지방 분권화 경제 달성 정책을 연계해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바라도 대통령은 대중교통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할 예정이라며 한국차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과학기술 분야 공동연구를 위한 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디지털 정부 정책 협의를 위한 디지털 정부 협력 MOU, 환경 분야 기술 공유를 위한 환경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게다가 양국은 물론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삼각협력 MOU도 함께 체결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진 알바라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그동안 대중남미 외교에 공을 들인 정부 입장에서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미 지역은 북미와 남미,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지리적, 경제적 요충지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미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이전 후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알바라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중남미 전략적 거점 국가의 협력 기반을 다질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의 지능형 교통체계가 남미의 강국 콜롬비아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KITS를 공적 개발 원조 사업으로 추진한 첫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KITS를 기반으로 한 통합교통정보센터가 콜롬비아 메데진시에서 개소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총 130억 원을 투입했으며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시공 등 전체 공정에 국내 기술력이 적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메데진시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차량 검지기와 도로 전광 표지 등이 설치됐습니다. 또한 기존의 6개 기관별로 개별 운영되던 신호, 주차, 버스, 방범 등 교통안전정보를 연계하는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다니엘 낀데로 메데진 시장은 ITS 선진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메데진시가 콜롬비아를 넘어 남미 지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제 ITS 시장에 국내 기업 진출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TMR에 따르면 세계 ITS 시장 규모는 2010년 25조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72조 원 규모로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교통 혼잡이나 교통 정체 등을 해소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지능형 교통체계협회도 세계 ITS 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2026년부터는 연평균 성장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통해 중남미 지역을 시작으로 한국형 체계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CNTV였습니다.